자, 현대시 10. 자, 가작품 제목부터 보면 파바카에서 이렇게 나왔지? 파바카니까 요건 일단은 화자가 있는 배경으로 볼 수 있겠네. 그렇지. 요건 화자가 있는 배경이고. 자, 다음에 나작품의 제목을 보니까 들국. 요건 일단 시적 대상이겠지. 그렇지. 어떤 시적 대상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할게. 문학작품에서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나오면은 이게 단순히 동식물 얘기인 경우가 없어. 이거 전부 다 인간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화자와 비슷하거나 대비되거나 혹은 타인과 비슷하거나 대비되거나 그런 네 가지 종류 중에 한 대상으로 항상 나와. 어쨌든 인간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기로 들어가 보자. 자, 4번 문제 보기 보자. 자, 가와 나는 모두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래서 사랑 동그라미 치고 일단 사랑 얘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하지만 가의 화자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찰 밑줄 치자, 성찰. 현실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고. 성찰이란 얘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걸 통해 사랑의 대상이나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 거기 밑줄 치자. 사랑의 대상 또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상황. 어쨌든 뭔가 변하고 있구나. 사랑의 감정이 변한다는 얘기는 사랑은 긍정적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사랑이 변하면은 뭐 이별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 잡을 수 있겠지. 자, 또한 역설적 인식을 통해 과거의 사랑과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 밑줄 치자. 일단 역설적 인식 밑줄 치고 일단 사용된 표현 기법이 역설법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과거의 사랑과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도 밑줄 치자. 의지. 의지가 있어. 예전 사랑과 이별하려는 의지. 자, 그 다음 얘기는 나 얘기니까 이따가 보도록 할게. 일단 가와 관련해가지고 작품 들어가 보자. 자, 그 삶은 계란에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라고 했어요. 일단은 시작 부분 가로 좀 묶어주고 삶은 계란에 껍질이 벗겨지듯이니까 일단 시작부터 표현 기법이 직유법이지, 그렇지, 직유법. 그리고 비유적 표현이 나왔으면 항상 원관념은 잡아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잖아. 그럼 이것의 원관념은 그렇지, 묵은 사랑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묵은 사랑은 보기를 고려하자면 보기를 고려할 때 뭐와 연관이 있겠어? 그렇지, 과거의 사랑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과거의 사랑이냐. 그리고 과거의 사랑과 결별하려는 의지라고 했으니까 이 묵은 사랑은 긍정적 이미지야, 부정적 이미지야? 그렇지, 이건 부정적 이미지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삶은 계란의 껍질은 묵은 사랑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 그렇지. 자, 이것이 벗겨질 때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라고 했어. 자, 그럼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인데 그럼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자. 묵은 사랑이죠, 묵은 사랑. 그러면 묵은 사랑은 붉은 팝밭과 관련이 있겠어? 푸른 새싹과 관련이 있겠어? 붉은 팝밭과 관련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붉은 팝밭 밑줄 치고 요게 이제 또 묵은 사랑의 이미지와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붉은이라고 푸른 나왔으니까 요거 뭐가 사용됐어? 색채요. 그렇지, 색채요. 근데 푸른 새싹도 색채어지. 우리 서로 다른 색상을 이렇게 나란히 제시하는 기법 뭐라고 하니? 그렇지, 대비. 색채 대비지, 그래, 색채 대비. 자, 그리고 부하라, 뭐뭐 해라니까 문장 유형이 그렇지,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지, 명령형 어미. 자, 그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그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가로 좀 묶어보자. 얻었는데 잃었대. 이거 사용된 표현 기법이 뭐니? 역설이 되겠지, 그치? 이건 역설이야. 그러면 우리 위와 연관지어 보면 없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위에서 좀 찾아보면 얻는 것은 뭐랑 관련이 있을까? 위의 시어 중에. 그렇지. 푸른 새싹이겠지. 그렇지. 그렇지. 얻는다는 것이 푸른 새싹과 연관이 있다면
그리고 이건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그럼 잃는 것은? 그렇지. 묵은 사랑과 관련있겠지, 그치? 이건 묵은 사랑과 관련있을 거, 그렇지? 즉, 묵은 사랑을 잃어야지만, 과거의 사랑과 결별을 해야지만, 또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데스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그리고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 라는 것은 화자의 무엇이 드러나?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잖아. 우리 문장 유형이 평서형이고,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면 이럴 때 어조를 무슨 어조라고 했니? 그렇지. 이건 단정적 어조이기도 하지. 자, 됐으면 내려가자. 자,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드시니까 이것도 직유지. 이것도 직유. 이렇게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그럼 묵은 사랑 빛을 치고, 그럼 위의 비유적인 표현 중에 묵은 사랑을 뭐로 비유한 거야? 그렇지. 너의 그림자. 그렇지. 너의 그림자. 그렇지. 그리고 너라는 표현 나왔으면은 몇 인칭? 그렇지. 2인칭이지. 우리 2인칭 표현 나왔으면 C에서 무조건 뭐라 그랬니? 청자. 그렇지. 청자. 지금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었구나. 이것도 잡아야겠지. 말을 건네는 방식. 같은 말로 대화적 어조. 대화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대화체는 서로 주고받아야지 대화체지. 이건 일방적으로 말을 건넸으니까. 자, 그래서 너의 그림자를, 묵은 사랑을 너의 그림자가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 이렇게 움직일 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인 것이다. 라는 구절이 이런 거 동일하지? 그치?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동일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자, 마지막.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뭐뭐 있듯이니까 이것도 사용된 표현기법은 직유.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묵은 사랑. 이건 위에 비유적인 표현 중에 뭐와 연관이 있니? 그렇지. 새벽에는 조로의 물이지, 물.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묵은 사랑을 물로 표현하고 있어. 참고로 조로라고 하는데 조로는 물 뿌리게 얘기해. 물 뿌리게. 우리 식물한테 나무에 물 줄 때, 꽃에 물 줄 때 물 뿌리게 있지. 물 뿌리게야. 자, 그래서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으니까 새벽에 준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일단 시간 표지들은 확인 좀 하고 새벽에서 대낮으로 이제 시간의 변화가 있지. 그치? 아주 꽤 마르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꽤 오랫동안. 자, 이것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어요. 뉘우치는 마음이라는 표현 있잖아. 뉘우치는 거. 우리 보기 고려하면 뉘우친다. 이거 어떤 태도와 연관이 있니? 그렇지, 성찰. 그렇지. 삶을 성찰하는 태도지. 자, 이렇게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마지막 구절 역시 이것도 이제 유선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자, 정리되었으면은 관련된 문제 들어가자. 1번. 자, 가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있는데 가만 관련된 거 볼게. 가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맞지?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면 가는 의인화 기법을 사용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우리 부조리하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랬니?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그랬지. 그럼 이 작품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얘기니? 아니지, 그렇지. 전혀 관련이 없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 지어주고 답은 3번 이러면 답이 금방 나와. 나머지도 볼게. 자, 4번에 보면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무조건 토속적 정서가 나타나는데 가에는 토속적인 표현, 지역 방언 이런 거 전혀 없지. 다음에 5번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그랬는데 아예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5번도 동일하다. 5번도 적절하다. 자, 되었으면 뒤로 넘어가서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일단은 기억을 살펴보니까 기억이 뭐냐면 푸른 새싹이지, 푸른 새싹. 그치, 푸른 새싹.
이련의 끝에 두 번째 줄. 자, 그럼 1번. 화자가 연미 느끼고 있어? 아니지. 우리 푸른 새싹은 새로운 것이고 긍정적인 대상이란 말이야. 연민을 느끼는 대상은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과거를 환기하게 하니? 아니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건 전혀 관련이 없어. 다음에 화자를 성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 이거는 아주 버릴 수는 없지. 그치. 이거는 뭐 살려줘야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뭐 푸른 새싹과 같이 새로운 사랑이니까 뭐가 성장이라던가 성숙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버리면 안 되고 살려주고 그다음에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다. 그치? 이것도 살려줘야겠지? 그치? 이것도 동그라미. 묵은 사랑이 지나고 새로운 푸른 새싹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 희망으로 볼 수가 있지. 다음에 5번 내적 갈등을 일으키니? 아니지, 그렇지. 긍정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3, 4번 중에 답을 찾으면 되겠다. 그리고 넘어가자. 자, 다음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보자. 자, A를 보니까 이연의 첫 번째 줄에 먼지 앉은 석경이라고 나와.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보면 오래 방치된 모습 맞니? 그렇지. 먼지가 앉았으니까. 그다음에 묵은 사랑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거? 그렇지. 되겠지? 동그라미. 다음에 B 넘어가면 B는 그 사면에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는 거지.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언제 줬던 물이야? 새벽에 줬던 물이야. 근데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있어. 그러면 2번 보면 새벽과의 연관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렇지. 동그라미. 다음 C부터 보면 도망가 불고 나온 고백 이건 나 작품이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4번 넘어가서 적절치 않은 거 골라야 되는데 가와 관련된 거 쭉 볼게. 자 1번 보자. 가에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에서 사랑이 벗겨지고 움직인다는 것이 곧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사랑이 벗겨지고 움직이니까 감정 변화되는 거지. 자, 그러므로 이를 통해 화자가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는 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치? 변화하는, 사랑의 감정이 변한다는 표현. 적절한 표현이겠지. 자, 다음 2번. 가에,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는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거 맞아? 그렇지. 근데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랑과 결별해야 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겠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새로 과거의 사랑과 결별 안 하고 새로운 사랑 만나면 이건 안 되지. 나쁜 놈이야 그거는. 그렇지? 자 그런 점에서 화자의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그렇지 이건 역설법이지. 얻는데 잃는 거니까 역설적 인식 맞다. 동그라미. 다음에 다 관련된 표현이 5번에 또 있어. 아니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 여기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되겠어. 그렇지. 뉘우치는 거니까 성찰이라는 표현 당연히 되겠지. 그렇지? 성찰이라는 표현도 동그라미. 자, 됐으면 이제 나와 관련된 보기 내용 읽어보자. 자, 보기. 반면에 나의 화자는 사랑의 구체적 대상, 요걸 지목하여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대. 그러면 이 작품에 나오는 자연물은 제목이 들국이니까 화자의 정치와 처지니까 이게 바로 들국이 되겠지. 자, 이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이것도 밑줄 치자.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이다. 뭐 화자의 정서 다 좋지. 그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부정적이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자, 이거 가지고 작품 들어가 보자. 자, 산마다 단풍만 저리 보면 뭐 한다요? 일단은 산에 있는 단풍은 고운 존재에 해당되겠지. 그치? 고우면 뭐 한다요? 뭐 한다요? 또 반복되고 있네. 요거 가로 묶고 반복.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물빛도 밑줄치고 이것도 고운 존재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치? 얘들은 다 고운 존재에 해당이 돼. 그런데 뭐 한다요? 하는 거 보니까 곱긴 하지만 쓸 데가 있어 없어? 쓸 데가 없는 존재인 거지. 곱기만 하고 쓸 데가 없는 존재야.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 너머라는 표현이 또 반복되고 있지, 그치? 19도 반복되고 있네. 자, 이것도 반복됐고 19 반복. 자, 산 너머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뭐 헛짓이다요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산 그늘이 도망가 버렸지. 우리 도망가는 건 누구한테 쓰는 말이야? 뭐 사람이나 동물한테도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요거 사용된 표현기법이 뭐가 되겠니? 그렇지. 화류법으로 볼 수 있지, 화류법. 이건 화류법이고. 다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면은 도망갔다는 표현을 썼잖아. 그치? 그러면 화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렇게 도망가는 거 누구와 관련이 있어? 그렇지. 임과 관련이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연관짓자면 요 상그늘은 이 상그늘은 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즉 당신이 되는 거지. 그리고 산 아래 집 뒤안에서 이건 배경이지. 산 아래 집 뒤안 이건 배경이고. 참고로 뒤안이란 말은 뒤뜰이란 얘기야. 뒤뜰. 집 뒤뜰에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이렇게 있네. 하얀 일단 밑줄 쳐보고 하얀이니까 이거 뭐가 사용됐다? 색채가 사용됐다. 다음에 억새꽃 밑줄 쳐보고 요거 손짓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손짓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라고 손짓하는 존재니까 이 작품 요 화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억새꽃은 누구의 모습과 연관이 있겠어? 집 뒤뜰에서 이게 손짓만 하고 있는 존재 누구의 모습과 같겠어? 임은 도망가 버렸잖아. 누구의 모습과 관련이 있어? 화자의 모습과 관련이 있겠지, 그치?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그치? 얘는 화자의 모습과 관련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하얀 손짓도, 근데 억새꽃이 손짓하고 있지. 손짓은 누가 하는 거니?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건 사용된 표현 기법이, 그렇지. 이건 의인법이 되겠지.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야. 당신 동그라미 치고, 당신 동그라미 치고, 당신 동그라미 치고. 몇 인칭? 그렇지. 2인칭이지. 시에서 뭐가 된다고? 그렇지. 당신 나온 거에 청자고 이 작품도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뭔 헛짓이다요. 자, 넘어서. 자,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또 반복되고 있고. 자,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 한다. 그대 얼굴같이 가로 묶어주고. 직유지? 그럼 그대 얼굴 밑줄 치고 원관념은 무엇을 그대 얼굴에 표현했어? 초생딸. 그렇지. 초생딸. 그렇지. 화자가 초생딸 보면서 그대 얼굴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임에 대한 그림이 나타나. 자,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 마른 지푸라기 같은 가로 묶어주자. 뭐뭐 같으니까 이것도 직유지? 원관념은? 그렇지. 이건 내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내 마음. 자,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내가 나왔으니까 이거 화자지. 그렇지. 내 마음 나온 거 보니까 이거 화자야. 자, 내 마음에 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들어갔고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허연이라고 했으니 이것도 색채어지? 계속 하얀색의 색채가 나타나. 자, 그리고 설이라는 단어는 잠깐만 밑줄 치고 설이는 계절감을 도래해준다 그랬어. 맞니? 어느 계절? 그렇지, 가을. 설이 하면 자꾸 겨울 하는데 늦가을에 내린다 그랬어. 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져버리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데 막막한 어둠 천지니까 이제 부정적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화자의 처지가 부정적이 될 것인데 병신같이 바보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 한다요? 뭔 소리다요? 그러면 병신같이 바보천치같이 그럼 그죠? 누가 병신같이 바보천치같이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다는 얘기야? 병신 같은 애, 바보 천치 같은 애,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는 애가 누구란 얘기야? 님들 보기 좀 보셈. 보기, 그래. 보기. 요거. 화자의 정서와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뭐. 그래서 요 하얀 들국은 화자를 비한 표현이 되겠죠, 화자. 음. 내가 이렇게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어봤자 뭐 하냐? 소용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되었으면은 자, 문제 들어가서. 자, 일단은 그 1번 문제, 그 나와 관련해서 볼게. 계절감이 있는 소재를 활용했다. 뭐가? 서리도 그렇고 또, 그렇지. 단풍도 그렇고, 서리도 그렇고, 다음에 또, 들국이 뭐야, 국. 국화꽃 어느 계절? 가을. 요즘에야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때문에 사시사철 볼 수 있지만, 어, 원래 그 국화는 가을에 피는 꽃이지. 자, 되었으면, 어, 뭐, 나머지 넘어가자. 나머지 다 빤한 내용이라서 넘어갈게. 자, 다음에 2번에 니은과 관련해서 보자. 이번에 니은을 보면은, 하얀 들구로 피어 있는 게 누구의 모습? 화자의 모습. 그렇지.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지. 자, 그러면 3번 보면 니은은 화자를 좌절하게 하는 원인. 들국 때문에 화자가 좌절했어. 아니지, 들국 때문이 아니지. 화자를 좌절하게 하는 원인이 이별 상황이 되는 거지, 이별 상황. 그렇지. 이미 떠난 상황 때문이야. 다음에 4번. 니는 화자의 서러운 처지를 함축한 존재다. 그렇지.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지. 들국화는. 그래서 답은 4번 이러면 답이 되겠다. 자, 넘어가서. 자, 3번 넘어가자. C를 보면은, 산그늘이 도망가 버렸지. 이제 산그늘이 도망가 버렸어. 자, 그러면 3번. 도망가 불고라는 표현과 연관지어 볼 때, 화자를 떠는 임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다. 떠나간 거니까 임을 떠올리게 하는 거 그것이 되겠지, 그렇지? 떠오르게 한다. 동그라미. 다음에 D. 자,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이지?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 자, 한번 보면, 푸석하게 말라있는 형상. 맞지? 말랐지? 그리고 이걸 통해 임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화제의 정서. 임에 대한 감정이 사라졌다. 임에 대한 감정은 뭔데? 사랑과 그리움이 사라졌니? 아니지. 사라진 게 아니지. 그치. 답이 4번. 즉, 이미 없는 화자의 상태를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으로 표현한 거지. 자, 다음에 마지막 1을 보면 서리밭인데 이어진 들국과 동일한 색채적 이미지 되겠어? 그렇지. 동일한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 하얀색이지. 그래서 서정적인 분위기 조성도 맞는 표현이 되겠다. 자, 넘어가서 4번에 3번부터 보도록 하자. 자, 나의 산마다 단풍,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에서 단풍과 하얀 억새꽃은 자연물 맞아. 단풍도 자연물이고 억새꽃도 자연물이지, 그렇지? 자, 자연물이지만 화자와 단절되어 있는 임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자연물에 빗대어 나타내는데 단풍과 하얀 옥새꽃 이게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야? 다시 한번 보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누군데? 임. 하얀 억새꽃이 하얀 손짓하고 이랬는데 이게 임이니? 아니지. 임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거 화자의 이미지지. 이건 화자의 이미지, 그치? 그래서 화자가 그려한 대상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건 화자 자체를 나타내, 화자 자체.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마지막 4번까지 확인하자. 자,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초생딸만 그대 얼굴 같이 걸리면 뭐 한다요. 여기에서 화자가 그려한 대상을 당신과 그대로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맞는 표현, 동그라미. 당신과 그대라는 표현은 모두 몇 인칭이야? 모두 2인칭이니까 이거 표면적인 청자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목했다는 표현, 당연히 맞는 표현이야. 마지막 5번에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 여기에는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봤겠지? 그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자, 됐다.